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사고. 이 사고의 피해를 키운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피난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피해가 컸던 사고였습니다. 이번역은 중앙로역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심각한 위기 상황임에도 침착하게 기다리라는 무능한 관계자들의 방송 때문에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우리 곁으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모른 채 연기가 나는 방에 앉아있는 경한 씨. 드디어 경한 씨가 연기를 알아챕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느낀 경한 씨.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지만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문제만 풉니다. 경한 씨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별 반응이 없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풉니다. 결국 경한 씨는 10분이 다 가도록 끝내 방에서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이후 이 실험은 4번이나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연기를 알아챈 순간 당황한 표정을 보이지만 이내 주위의 반응을 살피다가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국 예정된 10분이 다 지나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방을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했더라면 과연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일 때 한 사람이 건너면 모두 따라 건너는 상황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최저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자연산 쭈꾸미 잠시 후 선착순 20명 한정. 자, 20명 한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멘토가 흘러나오면 나도 모르게 줄을 서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성적 판단일까요? 감성적 판단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감성적 판단, 즉 사람의 감정이 작용하고 선택 당시에서의 상황이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의지와는 달리 남의 의견을 따르거나 혹은 모른 척 외면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인 것이죠. 우리가 상황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평소 위험 상황에 대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반사적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우린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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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즉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면 운행 중 화재로 정지되거나 유독가스, 화염이 유입되면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아래층에서 불이 나 지상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옥상 밖으로 어떻게 탈출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듯이 이 위쪽을 참조하시고요. 하지만 계단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다 오히려 질식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대피 계단실은 단순히 층과 층을 오르내리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동아줄입니다. 그래서 방화 구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난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단 통로에 적재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와는 달리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층마다 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화문은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화재 신호 입력 시에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서 세대 내부로 연기 유입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기계는 고장을 유발하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닫아두는 것이 좋겠죠. 계단에 연기가 자욱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라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수건등을 물에 적셔 틈새를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하고 완강기와 경량 칸막이를 이용해 대피하거나 또는 침착하게 대피실에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내 집의 대피로는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화재로부터 대피 공간은 아파트 구조와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199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시공된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으며 발코니 한쪽에 얇은 석고보드 벽체로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옆 세대로 피난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벽체에 스티커를 붙이고 세탁기나 물건 등을 적재해서는 안 되며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체류형 대피 공간은 2005년 12월 이후 시공된 4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공간 또는 경량 칸막이 둘 중 선택적으로 시공하도록 했으며 발코니 확장 구조라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확보에 방화문을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드시 대피 공간 내부는 물건을 적재해서는 안 되며 비상시를 대비해 다량의 수건이나 방연 마스크 등을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방화문은 1시간 정도 열과 연기로부터 보호를 해준다고 하지만 시공사의 최저가 입찰, 저가 재료로 시공되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하향식 피난구인데요. 2008년 이후 시공된 발코니 확장 구조에 비상대피 공간이 없는 구조라면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간이 사다리입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래층에서 위층을 열 수 없는 구조이며 개방 시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경보음을 울리는 등 보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셨다면 내 집의 대피로는 어떤 구조이며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지금 즉시 확인해 보실까요? 피난처의 가장 안전한 대책은 양방향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양방향 구조의 건물이 아니라면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2곳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알아두는 페일세이프의 확실한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참혹한 사고, 재난으로 잃었을 때 커다란 상실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생존자 또한 엄청난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요. 이처럼 화재 사고는 인명과 직결되는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응 방안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아낌없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